김진태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제1920대 국회의원인 정치인이다. 김진태는 196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소양중학교, 성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고 1992년 검사로 임관한 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을 지냈으며 2009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원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김진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강원도 춘천시에서 당선되었다. 2016년 2월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국회에서 여권의 입법 공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질 것, 분열된 이해국 보수를 재건할 것,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뚝 세울 것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진태는 2016년 당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당대 경선 개시일인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기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1,158명에게 발송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7년 9월 27일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김 의원 측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일 훈계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1964년 10월 13일 54세 강원도 춘천시 출생 학력 1977년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980년 소양중학교 1983년 성수고등학교 1987년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경력 1994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5년 대구지방검찰청 이일성지청 검사 2003-2004년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7-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8-2009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가해지는 폭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웬만한 맷집이 없으면 벌써 항복했거나 폭파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각종 시민단체까지 폭격 중이다. 그동안 좌파든 우파든 폭격에 이골이난 김 의원이니까 버틴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백지투항했다.
김 의원이 폭격의 정조준이 된 것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같은 당 이종명 의원과 광주 518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면서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재 발표를 한 지만원 씨가 518-2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듀 의원은 폭동, 이상한 괴물 집단 등을 언급했다. 그러자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 의원을 향해 집중 포괄을 날렸다. 한국당도 김 의원의 언행이 적절치 못했다면서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의원 제명 운운까지 했다. 사실 지씨가 제기한 518-2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주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지씨는 수년에 걸쳐 한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런데 유독 국회 공청회를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이 김진태 죽이기와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의원은 우파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공청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듯하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광주 사태의 합리적 일심을 검증하는 공청회를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군에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에게는 이런 말이 따라다닌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은 자칫 잘못된 원행으로 인해 고설에 오르면 낭패를 당해 제대가 곤란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 말이다. 김 의원은 제대 말년이 아니지만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있듯 한시라도 사람과 집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선 이만 된다. 저 잔혹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말아 넣을지 내 앞에 적이 없는지를 경계해야 한다. 함께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측이 김 의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이 말려 들어갔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돕는 척하면서 실은 김 의원이 말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됐다. 지금 김 의원에게는 5.18 광주보다 더한 당면과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성원에 보답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태극기 우파들이 한국당 당대표로 김 의원을 뽑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 한국당 입당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태극기 우파들은 이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들이 입당한 것은 한국당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김진태 당선이 목적이었다. 일부에선 황교안 당선을 위해서 입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은 김진태 당선 목적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이에 부합된 원행을 하면서 당선 외형을 확장시켜 나가야만 했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전력을 다하는 데 우선점을 두어야만 했다.
이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13일 김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지난 대선은 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판결문에 의하면 문재인이 92회, 대선이란 말이 97회 나온다. 사실상 공범이라는 게 판결문에 드러난다며 킹크랩 시연한 날짜가 2016년 11월 9일로 나온다. 이미 대선과 탄핵 전에 여론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여론도 나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언급하면서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서 시위까지 펼쳤다. 한국당도 드루킹 사건 불을 지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정권을 타작할 수 있는 빅카드였다. 문재인의 오른팔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구속되지 않았는가? 이뿐인가? 손혜원 목포 발당 투기 의혹, 손석희 밤의 여인 미스터리와 프리랜서 폭행 사건. 이한휘정의 성폭행 구속, 경제붕괴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등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약재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호기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이는 우파들에게는 대호재다. 문 정권은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이 커다란 약재에서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광주 국회 공청회가 결과적으로 문 정권에는 호재가 된 셈이다. 문 정권은 이게 웬 떡이냐는 식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여론은 여론으로 덮는다는 말이 있다. 문 정권을 지지하는 좌파 매체들은 그야말로 김진태에게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다. 우파 매체들도 황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언론들은 국민적 화배 측면에서도 특히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의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법원도 이런 주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한국당은 김진태 광주 공청회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개탄을 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합을 모색했던 한국당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은 김 의원 등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한국당도 13일 김 의원 등 3명에 대한 당윤리위를 소집했다. 김 의원 지지자들이 국회를 찾아 항해 시위를 벌였다. 누가 왜 이 시점에 이 같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김 의원을 곤경에 빠뜨렸을까?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모든 비난과 규탄을 얻어맞고 있다.
고대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야훼라는 글을 절대 읽지 않고 건너뛰었다고 한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도 신성모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문정권에서 광주 5.18 세월호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성역이다. 특히 이번 한국당의 대응에서 보듯 광주 5.18이익은 보수 우파라도 건들지 말아야 하는 성역이라는 팩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그런다고 우파 시민단체가 외면하라는 법은 없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건들려면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다. 왜 하필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에 이를 개최하면서 김 의원 대표 대망론에 찬물을 끼얹자 논란을 자초했냐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저들이 반모은 함정에 김 의원을 그대로 빠뜨린 꼴이 된 셈이다. 우파는 왜 그렇게 단순하고 향후 일이 있을 파장과 리스크에 대해선 예측을 하지 못할까? 일부 우파가 제기하는 광주 5.18이익은 진실과 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실과 정의만 부르짖는다고 해결될 수 없다. 서슬퍼런 좌파 문재인 독재가 이를 허용해줄 것 같은가?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아웃시키지 않고선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권 때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광주 5.18 북한군 폭동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간 우파 정권이 이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우파 정권에서 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일 수 있고, 또 이를 건드리는 것은 벌집을 쑤시는 것이라 부담감 때문에 못했을 것이란 짐작도 든다. 우파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할 수 있겠다고 믿는가? 지난탄 핵 정국 이후 우파의 가슴 깊이 박힌 것은 문재인 내로남불과 좌파에 대한 분노가 트라우마처럼 새겨져 있다. 그 분노가 광주 5.18을 통해 합리를 짓누르면서 터져나왔다. 이 광주 문제 제기는 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SNS상에는 광주 문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고 있다. 광주 문제뿐만 아니라 정작 우파들이 제기한 이슈는 문제 제기만 할 뿐 방향을 제시 못하고 있다. 그 대안이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기보다 대안이 있는데 엉뚱한 이슈에서 길을 찾는 게 더 답답하다. 시대에 따라 그 정권을 바라볼 때 어느 이슈가 중요하고 어느 변화가 덜 중요하지 않다. 그 변화의 징후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책조차 없다. 그 물체에 대한 모순 또는 대립이 근본 원리 속에 있다. 세상은 하나의 절대적 가치와 선이 없다. 우리 사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과 증오와 분노가 더 심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도 일방의 선택과 방향만 강조한다.
이는 김진태 광주 5.18 공청회 논란이 던져준 교훈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함께 보수 우파의 차기 지도자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고로 큰 정치인이 되는 과정은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고 맞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정치권과 언론의 융단 폭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3일 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역시 김진태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했다. 걱정 마라. 이 또한 지나간다.